제주도의 노영동에 제주 드림터가 38층인데요. 장사가 관광객들 들어와서 엄청 잘 되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여기가 홍콩 말도 안 되겠지만 홍콩의 10분의 1이라도 금융주기가 금융 형성도 여기다 형성돼야 되겠죠. 금융기관이 다 노영동으로 다 몰려 있으니까. 전부 다 다른 데 있다가 노영동으로 다 이렇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노영동에서 아마 금융주기가 만들어지려면 여기다 이제 이게 고층 빌딩들에 들어서야 되는 부분인데요. 고도 완화가 처음으로 적용이 되어서 11층 건설하려던 주거단지 속에 저 아파트가 24층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적용돼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노영 어거리 드림타워 이쪽 거리에서 이쪽 부분이 제가 보기엔 발달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이 이렇게 딱 이렇게 노영 어거리라는 주변으로 해서 다 발달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노영동 일대가 본격적인 고층, 그러니까 구글 자료에 의하면 본격적인 고층 빌딩 그냥 읽어드리는 거 건설 및 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그래서 상업지구 개발, 드림타 인근 상업지역은 2027년까지 이어지는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투자 자본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드림타워하고 이게 같은 대로변으로 총총치 정한오피스 3층에 343평을 보유하는데 최근에 2025년 그쪽이 건너편에 이렇게 대로변이 아닌데 1억에 팔렸거든요. 한 평당. 그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 관광 단지 정도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쪽에서 노영 어거리 중심으로 이쪽 전체가 금융지구로 장기적으로 개발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드림타워 이쪽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식당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패션 거리로 이제 육성이 되거나 홍콩처럼 쇼핑 거리로 좀 만들어지거나 조명도 새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밝게 만들어내고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쪽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관광단지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노영동 일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아파트들의 고층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논의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노영동은 이렇게 제주도의 대장주입.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주도에 여기가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가득히 상업 중심 지구입니다. 제주도 명동, 뭐 강남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주도에서도 여기가 상습적인 교통 체지와 주차난이 발생을 해서 많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내국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죠. 제주시에서도 주차 인프라 대개편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도 제한 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이게 드림타워 인근 상업지역 이게 저기 상업지거든요. 그래서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 투자 자본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구글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쪽 중심으로 해서 저는 노영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금융센터들이 막 들어설 수도 있다라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여기를 그렇죠. 홍콩인 아시아 통화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막기 위해서 이쪽에서 키울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도 역시 들어올 거다. 일본이 이제 들어올 때는 일본 물류가 제주 칭다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했을 때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일본 쪽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기네들 어차피 중국할 물량을 여기다 제주도 칭다항을 통해서 갖다 놓는다는 거죠. 네네. 그것이 이제 신호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 사는 데만 사기 때문에 개인 자본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핵심 지역에 사람 사는 데만 살아요. 제주도는. 그래서 핵심 지역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대규모 땅 같은 거는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 개인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서.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언제 개발 예정지를 모르잖아요. 시에서 하는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정확히 항상 시의 정책을 제주도의 정책을 정확히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제주도 어떻게 개발할지 이 부분에 정책이 매우 중요한 거죠. 어쨌든 뭐 그렇다. 네네. 그 부분이 일단 패션 거리로 이렇게 발전하거나 홍콩처럼 쇼핑몰에 발전하면 또 한 번 이것이 굉장히 분위기를 탈 수 있다. 어쨌든 구글 자료에 의하면 드림타워 인근 상업지역이 2027년까지 이어지는 고도제한 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투자 자본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모이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주도에 기업들이 모이고 있다. 지금은 아주 반도체 중심의 수출인데 100억 달러만 수출이 일어나도 제주도는 관광객 중심이 아니라 무역 중심으로 중개 무역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콩이 7,060억 달러니까 100억 달러만 이쪽에 수출해도 중개 무역으로 완전히 짱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제주도가 관광 중심이 아니라 무역 중심의 제주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 하나 아주 작년 수출을 상반기 5월달까지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수출 증가율 1위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은 좀 몰라요. 반도체 호황 때문에 그런 거지만. 전국에서 지금 1위예요. 무역 증가가. 아직은 그 금액이 좀 적습니다. 반도체 전년 동월 대비해서 572.8% 급증 제주도 수출이. 이렇게 해서 주요한 것은 반도체가 73.3%. 제주도도 이렇게 항공 운송에 이렇게 거기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대만, 한국, 일본까지 커버할 수 있는 항공 운송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거나 또는 배로 움직이는 화물 운송에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고부가 가치를 주는 일단 항공산업 부품 같은 거 여기서 생산하거나 수리가 있어야 되고 수리 산업이 발달해야지 여기에서 부품까지도 이렇게 발달할 거로 생각하는데 한국의 캐시카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업 수출에 있어서 홍산 산업 정도 150억 달러 정도만 되더라도 이건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항공우주는 어차피 국가에서 총력을 다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드론, 그다음에 도심교통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여기서 해가지고 세계로 수출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항공을 통해서 수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제주도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항공을 통해서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동남아시아, 뭐 중국에 이렇게 일본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신선식품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출의 정년 동월 대비해서 572.8% 급증. 저는 물류 도시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개 무역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콩이 7,060억 중개 무역으로 7,060억 달러인데 그래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100억 달러만 제주도에서 해도 획기적으로 틀려질 거다. 본격적으로 일본 화물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컨테이너를 놓고 칭다항으로 이렇게 중국으로 보냈을 때